오늘은 한 달 살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저 혼자 한 달 살기 하는데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일방적인 기준을 내가 강제로 잡아버리는 것 같아서 다를 수 있는 두 분을 더 모셨습니다.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한 달 살기 하면 어느 정도 드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게 생활에 따라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두 분을 모셨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자, 먼저 숙박비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. 우리가 같은 공간에 살고 있어서 숙박비가 그래도 방에 따라 좀 달라요. 한 달에 얼마 드시죠? 한 달 기준으로 300불. 저는 에어컨이 없는 값에 아, 그게 제일 싼 방이네요. 근데 저 위에 있는 170불이 제일 싼 건 줄 알았는데 거기는 에어컨이 있거든요. 예, 그 이제 뒤에 또 모타가 있어요. 모타 소리가 나서 네. 저처럼 무감각한 사람은 상관없는데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참 못 자죠. 아, 그래요. 저는 또 250불 방에 있어요. 일단 이제 계산을 이렇게 다 대강 한번 해볼 텐데 방값은 일단 300불, 250불, 150불 이렇게 있습니다. 근데 실제 다른 데 방을 한번 보려고 가셨잖아요. 그러면 지낼 만한 방들은 보통 한 300불 정도에서 350불 정도면은 예, 그쵸. 쓸만한 방을 좋은 방은 한 450불짜리도 예, 있고 좀 그렇죠. 괜찮다 싶어요. 네. 그거는 이제 각자 이제 지내신 분마다 다르니까 호텔에 또 지내게 되면 훨씬 비쌉니다. 호텔이 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한 달 살기니까 한 달 살기 방을 구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뭐 살려고 하면 먹어야 되잖아요. 하루 기준으로 이렇게 식사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저는 한 10,000원 선 내외인 것 같아요. 세 끼를 다 네, 드시는데 네, 18만 끼 정도 되잖아요. 네. 지금. 주로 이제 프랑스 식당 거기서 좀 먹고 그리고 현지 식당도 이제 이런 로컬에서 지역에서 먹기도 하지만 좀 이제 깔끔한데 가면 우리 한국 식당하고 가격이 비슷하거든요. 네네. 네, 그런 데서 먹고 또 한국 식당도 가고 그렇게 특히 먹는 거에 대해서 구애받지는 않고 또 집에서 라면 끓여 먹기도 하고 네네. 예, 그 평균적으로 한 10,000원 선이면 되는 것 같아요. 달러로 치면 한 8불 정도만 예, 한 10불 정도. 10불 정도 안쪽으로 쓰시고 계시네요. 예, 그게 커피도 마시러 가시잖아요. 커피까지 마시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그러면 한 10불, 12불 이 정도 예, 선에 되네요. 예, 되는 거죠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2끼 정도 먹거든요. 그리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밥 한 끼가 그렇게 요즘 이제 옆에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 맨날 한식을 먹는데 한식을 안 먹고 내 혼자 커피 마시고 이제 로컬 음식 먹으면 저는 15불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. 옆에 계신 분 한식을 고집하시는 분 있잖아요. 식비 어느 정도 듭니까? 두 끼는 밖에서 사 먹고요. 한 끼는 이제 사다가 먹고 가져온 거 먹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한식만 먹고 지내니까 근데 고기 먹고 막 이러면 아무래도 더 나오고 그냥 평균적으로 먹는 건 한 20불에서 20불 좀 넘는 수준? 네. 커피까지 하면 25불. 25불 정도 되네요. 그러면 한 달로 계산하게 되면은 750불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750불 750불 되네요. 535 예, 하면 예, 예, 한 예. 750불 정도 들고 저 같은 경우는 15불이니까 450불 정도 들고 형님은 그냥 저는 또 기본적으로 사실 제가 좀 약간 베지테리안을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. 네네네. 꼭 이제 채식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고 네. 채식 선호자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고기를 잘 즐겨 먹지를 않는 편이에요. 네.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와서 제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먹는 걸 절약하고 살지는 않잖아요.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. 네네네. 근데 먹는 것 자체가 단가가 좀 싸다 보니까 원래 한국에서도 적게 드셨죠, 그죠? 한국에서는 거의 100% 채식을 먹었었어요. 아. 네, 그래서 거의 그 계란조차도 안 먹었거든요. 네. 근데 여기 와서는 그게 어렵더라고요.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 먹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여기서 닭꼬치도 사 먹고 네. 또 이제 고기도 매일 먹게 되거든요. 조금씩 네. 먹게 되지만 좀 적게 먹는 편이죠. 그러면 형님은 한 300불이면 그러면 네, 300 해결이 불이면 돼요. 되죠. 예. 식비가 300불이면 해결되군요. 그리고 커피값 이런 거 매일 카페를 가니까 결국은 뭐 한 300불이면 됩니다. 300불. 아, 300불이면 돼요.
차이가 좀 많이 난다 거기서 그죠? 예. 300불, 750불, 저 같은 경우는 한 450불 정도 차이가 나네요. 그 다음에 교통편이 필요하잖아요. 예, 그 형님은 교통편 어떻게 다니세요? 저는 저기 주로 걸어 다니고요. 네, 건강을 위해서도 뭐 일부러 저 운동도 다니는데 네네. 걸어 다니는 걸 위주로 하고 그래도 멀리 가고 싶을 때 네. 그때는 이제 로카 그 택시 그걸 네. 이용하죠. 로카 이용하고 그러면 한 달 일주일에 한 몇 번 이렇게 차를 타세요? 로카를 한 이틀에 한 번씩은 타는 것 같아요. 네. 이틀에. 그래도 뭐 하루에 왕복에도 10,000원이 안 나오죠? 예, 그렇죠. 예. 교통비 한 100불 정도 든다. 한 달 써도 예. 그럼 지금 어떻게 교통은 해결하고 있죠? 저는 오토바이 렌트 빌리죠. 하고 있고요. 한 달 기준하면 그 한 150불 되거든요. 네, 150불 정도. 저도 150불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밤에 움직일 때 이럴 때 오토바이 안 타잖아요. 네, 함식- 아무래도 네. 밤에 이렇게 길바닥이 잘 안 보이니까 네네. 위험할 수도 있어서 저녁에 어디 갈 때는 인드라이브 많이 타는 편이에요. 인드라이브 택시 타고. 근데 뭐 그 택시 혼자 가는 경우 잘 없죠. 예, 같이 아무래도, 우리 움직이니까. 같이 움직이니까 네. 예, 나눠서 돌아가면서 내니까 네.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더라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기름값 하고 그거 다 합해도 한 달에 한 200불 정도면 넘어도 살짝 넘었으면 뭐 네. 2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네네. 200불 정도 들어가게 되겠죠. 저도 200불 정도 교통비 들어가거든요. 그거 외에 여기 와서 형님 다른 들어가는 돈들이 있나요? 교통비 말고. 이제 저도 이제 좀 문화생활을 해야 되니까요. 네. 제가 뭐 따로 유흥이나 이런 것을 찾아다니지 않아서 그리고 스포츠나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. 네네. 주변에 우연님도 스포츠 좋아하시니까 저 돈이 운동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. 합니다. 네, 네. 그때 배드민턴 치시고 저는 이제 여기 요가원 다니고 있고 요가 한 달 얼마 주고 있죠? 100불입니다. 100불 내고 네, 있고요. 이제 인도 사람이나 그냥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한 그런 것들은 돈을 별로 안 들어가고요.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이 모금을 해서 저기 학교 지원하는 분이 있어갖고 거기에 좀 보내고 오늘 가다가 천막에 사시는 분이 있거든요. 저기 네. 부부 아이를 이렇게 깐난하게 젖먹이 근데 뭐 천막에 사시는 분인데 뭐 라면하고 뭐 이렇게 먹을 거 조금씩 갖다 도와드리고. 예, 도와드리고. 그래 그거 뭐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 안 되니까요. 뭐 네. 그런 거 그래도 한 달에 그 대강 뭐 가늠할 수는 없지만 10만 어느 원 이내에서 하는 거죠. 한 100불 정도 예, 쓰시네요. 10만 원 이내에서 도와준다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형님의 만족감을 위해서라도 그렇죠. 조금씩 예, 제가 도와주시는 좀 거네. 그냥 저를 위해서 그냥 쓰는 겁니다. 예, 맥주 같은 것도 마셔야 되니까 네네. 술도 한 잔씩 마시고 그런 건 주로 그 로컬에서 마시기도 하고 네네. 예, 간단한 이자카야에서 네. 가끔 한 잔씩 마시기도 하고 네네. 혼자 가서 드세요 그렇게? 아시는 분 있으면 같이 그 전에 가기도 먹기도 하고. 했는데 아니면은 이자카야에서 간단하게 한 잔 정도 마시고 오는 거니까 뭐 혼자서 혼자서도 가시고. 그럼 그런 비용은 얼마나 드십니까? 그것도 한 100불 정도. 100불 정도 한 달에. 그럼 이제 다른 비용 뭐 쓰시잖아요. 그 밤에 술 마시러 가는 비용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죠?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는 가지 않나요? 3-4번 정도 가고. 한 번 갔을 때 여기 비용이 별로 안 비싸잖아요. 얼마 정도 쓰죠? 50만 정도 쓰지 않나요? 그 정도? 한 30불 정도? 네. 한 번 갔을 때 네. 30불 넘게 쓸 때도 있고 적게 쓸 때도 있고. 뭐 적게 나올 때도 있고 네. 보다 많이 나올 때도 있고. 그렇죠. 우리 가서 저랑 같이 갈 때도 많이 있잖아요. 여기 있을 네네. 때는. 그래서 그러면 5번이면은 얼마야? 그 30불이면 3, 5, 15. 그러면 한 달 4주로 친다고 하게 되면 600불 정도. 600불 정도 술 마시는데 들어가네요. 그리고 마사지도 다니잖아요. 좋아합니다. 네, 마사지 가격도 거의 매일 가죠. 한 일주일에 5번 정도 갑니다. 그러면 그것도 한 번 가는데 한 20불 정도 들죠? 뭐 1시간 반 받고 보통 일하잖아요. 네, 뭐 팁도 주고. 팁도 좀 주고 그러면 20불 잡아야 될 거예요. 네, 20불 정도 들죠. 그러면 100불 정도 드네요, 일주일에. 그러면 4주로 치면 400불 정도 마사지 비용으로도 나오고. 그거 말고 또 나가는 게 있습니다. 네, 당구비 요즘 무현님한테 많이 져가지고 당구.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. 당구 뭐 그래도 한 2-3번밖에 안 가잖아요, 일주일에. 주당 한 번 낼 때 한 그것도
10불 넘게 내죠. 20불 가까이 내나요? 10불 넘죠. 20불 가까이 내네. 그럼 뭐 저 봤자 뭐 매번 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160불 정도 들어가네요. 네. 저도 뭐 마사지 매일 가지는 않지만 마사지 가끔 받거든요.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받는데 20불 하면 한 60불 들어가고 4624 하면 한 240불 들어가네요. 그리고 저도 같이 이제 술은 잘 못 먹는데 같이 따라가면 또 n분의 1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 세 번은 가는 것 같아요. 이제 한 달로 치게 되면 일주일에 세 번, 두 번 가는데 그것도 60불씩 4624, 240불. 그리고 그 두 개 하면 한 500불 정도 되네요. 보니까. 그러니까 마사지 비용하고 그 밤에 가는 거 하고 하니까 한 500불 정도 들어가고 당구비도 뭐 가끔씩은 내니까 100불, 150불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처음 오게 되면 왜 물품 사는 거 좀 들어가잖아요. 어느 정도 들어요.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잖아요. 네, 저는 되게 불편한 걸 좀 못 참아가지고 네. 거슬리면 무조건 사야 돼요. 많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편인데 네. 그래도 와가지고 이것저것 사는데 그래도 한 200불 정도 쓴 것 같아요. 가져온 거에서 뭔가 추가해서 산 게 있습니까? 저는 거의 없고요. 네. 하여튼 뭐 대부분 다 여기 있고 반바지도 이제 이거 하나 처음으로 10,000원짜리 하나 샀는데 네. 이거 사기 전까지는 제가 긴 바지 입고 있던 거 반 잘라가지고 그냥 입고 다녔고요. 네네. 약간 헝그리 정신으로 살아서 그런 그 돈이 저 있어도 네. 이상하게 그 절약하려고 막 그러는 건 아닌데 네. 습관 때문인가 봐요. 패턴 자체가 이제 네. 돈을 많이 쓰는 패턴은 아니시네요. 네, 그 돈을 잘 안 쓰는 편이고요. 그 음. 돈을 절약해야 되겠다고 해서 안 쓰는 건 아니고요. 네네. 삶이 좀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 같아요. 아니 구질구질하게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. 네, 그냥 그렇게. 삶의 패턴이 일단은 그러니까 외모 이렇게 꾸미시고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. 안 꾸며요. 네네.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들어요. 뭐 진짜 얼마 안 들어요. 100불도 안 드는 것 같아. 첫 달 시작할 때도 뭔가 사는 거를 저도 짐 많은 걸 싫어하거든요. 오래 자주 여행을 하다 보면 짐이 많으면 이게 움직일 때 부담이 되더라고. 첫 달 시작해도 플러스 100불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저는. 또 여기 있으면 이제 비자가 제대로 안 되면 한 번씩 갔다 와야 되잖아요. 안 써도 저 같은 경우도 한 번 갔다 오면 100불, 200불은 쓰는 것 같아요. 형님은 그런 비자른 할 때 돈 들어가는 거 어느 정도 드세요? 버스비하고 가서 차 한 잔 마시면 그러면 뭐 몇십 불 내에 끝나네요. 그죠? 그것도 얼마 안 드시네. 이제 아직 비자른 안 해보셨잖아요. 그죠? 네. 뭐 하게 되면 저랑 비슷할 게 저보다 많이 쓰면 많이 썼지 적게 쓸 분은 아니죠. 맞죠? 그런 선입관은 좋지 않습니다. 그럴 것 같아요. 그래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가 딱 생활에 필요한 것만 얘기한 거잖아요. 근데 이거보다 더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 와서 홀로 계신 분들은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면 돈이 플러스해서 들게 되더라고요. 그게 이제 얼만큼 해주느냐 어떤 여자분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한 플러스 500불에서 1000불 정도 들죠. 그죠? 있으면 그 정도는 들 것 같아요. 여기는 많이 안 있어봤지만 베트남에 있어봤잖아요. 한국 분들 여자친구분들 있는 분들 얼마나 많이 쓰대요 보통? 많이 쓰시는 분은 1,000불 넘게 쓰시는 것 같고 1000불 넘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적게 쓰셔도 한 500불 이상은 들지 않을까요? 그렇죠. 500불에서 1000불 사이는 쓰는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. 뭐 많이 쓰시는 분은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은데.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? 형님 계산하면 일단 집값, 숙박비, 식비 하면 450불, 교통비까지 하면 550불, 요가 100불, 650불, 도와주는 거 100불, 750불, 술 한잔 하시는 거 100불 정도? 그 정도밖에 안 쓰나요? 100불? 850불 정도. 그러면 이 계산이 거의 이제 한 달 넘게 계셨잖아요.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또 비자를 하게 되면 한 900불 정도.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네요. 900불이면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환율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. 네. 100만 원 좀 넘어가는 돈이 되겠다, 그죠? 그러면 이제 옆에 계신 분 계산을 하면 기대되는데요. 많이 나올 것 같은데. 집값 300불, 밥값 750불, 그러면 1050불. 그 다음에 교통비 200불이었잖아요. 그럼 1250불. 마사지비 넣으면 1650불. 술값 넣으면 600불
그러니까 2,250불. 당구비 200불 들어가나요? 200불 200불까지는 안 들어가죠. 150불 정도는 되지. 2,400불 200불 여기 뭐 물품 샀죠? 네. 2,600불. 2,600불 뭐 이렇게 들어가네요. 한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. 비자런 비용 더하면 한 달치가 되겠죠. 아, 그러면 한 3,000불 가까이 쓰실 분이네, 이분은. 집값을 안 올렸는데도 3,000불 정도 쓰게 되겠네요. 그죠? 뭔가 안 했는데 3,000불 쓰는데 괜찮습니까? 돈 벌고 있어서 괜찮나요? 왠지 좀 억울한데요. 뭐가 억울해요? 이유 없이 억울한데. 아니, 그 정도 쓰긴 쓰잖아요, 실제로. 어, 지금 뭐 직장이 있고 지금 또 연봉도 세니까 그 정도 써도 타격은 없잖아요. 돈을 벌고 있으니까. 제 거를 계산해 보면 1,800불. 그 정도 쓰는 것 같아요. 내가 그때 대강 잡아도 한 200만 원 쓴다고 했거든요. 따지게 되면 이제 조금 넘어가기는 하는데 그 정도 써요. 그러니까 한 달 쓰는 비용이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적게 쓰시는 분은 거의 뭐 이제 1,000불 안 쓰시고 나 같은 사람은 한 2,000불 쓰게 돼요. 이게 크게 많이 안 쓰는데도 더 많이 쓰시면 한 3,000불 쓰게 되고 여기서 이제 혼자 오셔가지고 여친이 있으시게 되면은 거기에서 500불에서 1,000불 정도 더 드니까 골프 이런 거 안 하시더라도 전 취미 활동 하는데 취미 활동 배드민턴에는 돈 많이 안 들거든요. 4,0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운동하는 데는 거의 돈이 안 들어가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3명 중에서는 중간 정도 쓰는데 2,000불 정도 쓰거든요. 그래서 뭐 아껴 쓰고 그러진 않습니다. 형님도 아껴 쓰고 그러진 않는데 패턴이 그러니까 패턴 때문에 그런 네네 그 정도 쓰시는 거고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정도 쓰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좀 생활 패턴이 돈을 많이 안 쓰시고 음식도 이렇게 많이 그거 안 하고 혼자 많이 다니시고 하게 되면 이제 한 1,000불 정도는 쓰시게 되고 저처럼 어울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많이 안 쓰면 2,000불 정도 쓰고 좀 많이 이렇게 쓰고 하시는 분도 한 3,000불이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여기 있으면서 조금 이제 좀 어울리지 않으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서 좀 한 달을 지냈거든요. 네. 그게 이제 어쩌다 놀러 오면 어울려야죠. 그렇죠. 어울리고 즐겁게 지내고 또 스트레스도 풀고 가야 하는데 저같이 이제 해외 오래 살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기준이 좀 있어야겠더라고요. 계속 여기에 잠시 놀러 오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같이 어울려 다니다 보면 이게 내가 중심을 못 잡겠는 거예요. 사람이 계속 바뀌면 계속 바뀌는 대로 또 계속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. 아, 형님의 생활 패턴이 깨진다고 생각하시죠? 그렇죠. 여기에서 말고 이제 그 전에 있을 때도 네. 그러니까 새로 처음 놀러 오신 분들은 또 그분들의 또 방향이 있고 근데 예, 저와 맞습니다. 방향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각각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자기의 생활 패턴을 이렇게 좀 고수하면서 좀 지키면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과외로 나가는 돈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. 줄어들고 어차피 여기서 오래 살 거니까 이제 좀 긴 안목을 가지고 긴 패턴으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자기 버릇이 또 이게 그게 나오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아무리 즐겁게 놀려고 쓰려고 해도 길게 생활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거품이 빠지고 생활비가 이제 줄어드는 것 같아요. 네. 그럼 베트남 있을 때 얼마나 들었어요? 그때는 베트남 좀 오래 있었잖아요. 네. 라오스 온 지 첫 달이라서 좀 많이 쓴 것도 있잖아요, 네. 맞죠? 베트남 있을 때도 똑같았어요. 처음에는 좀 많이 썼고요. 네. 근데 또 오래 지낼수록 이제 필요한 것도 이미 다 샀고 네. 이제 요령도 생기고 2,000불 쓰는 것 같은데. 2,000불 정도 썼다. 지금 내 쓰는 거 정도 썼었네요. 네. 지금 우리가 3명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게 기준이 되진 않지만 이제 대강 세부 내역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잖아요.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. 이제 뭐 골프를 치시게 되면 이제 골프 비용을 플러스 하시면 되고 또 이제 차량을 대여하시게 되면 그게 한 뭐 800불에서 1,000불 정도 하더라고요. 여기서는 그 정도 비용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제 아예 사시게 되면 차를 사시거나 오토바이를 사시게 되면 이제 한 번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제 추가적인 비용은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. 개인적인 부분들인데 이렇게 사생활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